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리스트와 딕셔너리, 사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걸 배우기 이전에 몇 가지만 먼저 참고하기 좋으라고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는 먼저 인풋 함수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너네가 실제로 인풋 함수는 엄청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SNS에 로그인을 할 때 사실 사용자의 값을 불러와서 그 값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이디를 쳤을 때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뭐 로그인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드를 쭉 작성하다가 사용자가 이걸 입력했을 때 이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겠다 했을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인풋 함수예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인풋 함수를 쓰는데요. 인풋 함수의 특징은요. 코드 진행을 막아요. 그러니까 쭉 잘 지나가다가 인풋이 딱 나왔을 때 코드가 멈춰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다시 코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인풋 함수의 결과값은 인풋 함수를 쓴 값이 변수에 지정을 하면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input 자, 안에 들어갈 말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input 함수의 결과값을 나는 name이라는 변수에 지정을 해볼게요. 자, name이라는 함수에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print hello 하고 내가 지정한 name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누르면요. 왜 잘 안 되지? 잠시만요. 여기다 다시 놓을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요. 만약에 선생님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네요. 자, 김기밍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하고 엔터를 누르면요. 헬로 김기밍 이렇게 나와요. 즉 이제 사용자가 김기밍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이 김기밍이란 값이 네임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print hello 그리고 그 리턴 값으로 이 네임 대신에 김기밍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인풋 함수의 역할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요. 이 인풋 함수가요.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인풋 함수의 결과값은요. 항상 문자열로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써도 문자가 나오고 뭐 불린 값을 써도 문자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요, 얘들아. 자, 인풋 함수는요. 그 결과가 무조건 문자열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number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print 진짜 입력한 숫자가 문자로 인식되는지 알기 위해서 type 함수를 써볼게요. type number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요. 실행을 시키면 이제 코드가 블록이 되겠죠? 그럼 숫자를 입력할게요. 5라고 입력을 하면 클래스 어떤 종류냐면요. string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이 number라는 값에 5를 지정을 해줬는데 5라는 값을 number에 지정을 해줬는데 이 number에 타입을 보니까 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린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해볼게요. boolean 아이고 아주 느려가지고 불린 input 불린문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불린문을 진짜 입력했을 때 그게 어떤 타입인지 알기 위해서 지정한 변수 이름을 써줄게요. 자, 실행을 하면 불린문을 입력하세요 뜰 거예요. 자, 아무거나 2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엔터 치면요. string 결과값이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왼쪽 화면 볼게요. 인풋 함수의 결과값이 무조건 문자열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숫자를 받아서 연산을 하고 숫자 연산을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문자열 인덱싱이란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인덱싱이란 건요,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자를 쭉 썼는데요. 거기서 특정한 값을 불러오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거기서 내가 뭐 11111 하고 다음 7자리에 이제 뭐 2로 시작한다거나 1로 시작한다는 게 성별을 나타내잖아. 너네는 3과 4로 시작하려나? 선생님은 2로 시작해요. 여자기 때문에 2로 시작을 하는데 그 값만 불러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덱싱 한다고 해요. 그것만 선택적으로 끄집을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아니라는 것만 인덱싱 하고 싶어.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는데 파이썬에서는요. 첫 번째를 0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대괄호 0을 입력을 해주면요. 자, 이 값을 선생님이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0 값을 하면요. 이렇게 안만 나오는 거예요. 즉 0을 하고 싶으면 1을 하면 되고 하를 하고 싶으면 2, 세를 하고 싶으면 3, 요를 하고 싶으면 4를 하면 되고요. 얘들아, 근데 안을 이제 인덱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요로 한번 볼게요. 4를 입력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여기가 0, 1, 2, 3, 4면요. 이 요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반대로 돌아와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인덱싱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인덱싱 하면 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PT 왼쪽 화면을 보면 안녕하세요 0과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5는 같은 안을 인덱싱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1과 안녕하세요 5는 같은 마이너스 4를 인덱싱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하나 말고요, 2개, 3개, 그 이상을 만약에 인덱싱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주소지에서, 선생님이 강남구에 사는데, 강남,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강남만 만약에 슬라이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들아, 그 방법이 이름이 슬라이싱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문자를 변수에 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라는 거를요. 선생님이 hello라는 변수에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프린트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슬라이싱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hello 하고 대괄호 하고 0 콜론 2예요. 자, 그러면요 얘들아 0이면 왠지 느낌상 0, 1, 2가 이제 슬래싱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끝의 숫자는 제외하고 0, 1 값만 슬래싱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만 슬래싱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프린트 hello hello 하고 대괄호 하고 1하고 콜론하고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요 1, 2, 3, 4 이렇게 즉 영하세요 이렇게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거를 다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들아 print hello 쓰고요 대괄호에 3만 하면요 아까 위에서는 1부터 끝까지였지만 이번에는 3 전까지예요. 즉 0, 1, 2 안녕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 이렇게만 출력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의 인덱싱, 슬라이싱 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인 리스트와 사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자료형에 숫자형, 문자형, 불린형이 있었는데요. 변수에 하나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자료형들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자료형을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한 그 2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리스트와 사전이에요. 먼저 리스트란 거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는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요. 자, 리스트에 숫자를 써도 돼요. 1, 2, 3, 4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자열을 써도 되고요. 뭐 복합적으로 써도 돼요. 숫자도 쓰고 뭐 문자열도 쓰고 불림값도 쓰고 또한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지정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리스트는 보통 대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하나하나씩 쓸 때마다 콤마를 이용해서 쭉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문자열에서 인덱싱 슬라이싱을 했었잖아요. 근데 리스트에서도 똑같이 인덱싱 슬라이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개의 값을 이제 리스트로 저장을 했으면 거기서 몇 개만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덱싱 슬라이싱을 쓸 건데요. 자,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안 0 하 세 요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제 문자열을 x라는 변수의 리스트를 지정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 x의 대문자 0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안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제 요를 출력할 때 -1을 출력하면 내가 이 x라는 리스트에서 마이너스 한 번째 요소를 인덱싱하면 요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문자열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슬라이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슬라이싱에서도 3개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0부터 2까지 하면, 그리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값이 0, 1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0 해서 이 2개의 값을 리스트로 뽑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프린트 0에서 x가 0에서 2까지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1부터 컬런을 비워놔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네 번째 리스트, 1, 2, 3, 4 네 개의 리스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0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3까지 3이 안 되게 그러면 리스트가 요소가 출력되겠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슬라이싱과 인덱싱은요, 문자열과 리스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리스트의 인덱싱, 슬라이싱 중에서 또 다른 특징은 하나 뭐냐면요, 얘들아. 리스트에 사실 여러 개의 값을 넣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 19, 30, 다음에 문자열 안녕하세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true, false 이런 분리문을 지정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요. 나는 안녕하세요 중에서 뭐 또 특정한 값을 만약에 인덱싱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안녕하세요는 지금 네 번째 요소니까 3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인덱싱을 위해서. 근데요, 얘들아, 거기서 나는 안녕까지만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슬라이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녕까지니까 안녕, 0, 1 이렇게 해서 인덱싱을 해줘서 이 값을 만약에 프린트하면요. 과연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을까요? 프린트하면 안녕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엔 반대로요. 선생님이 1에서 3까지 즉 19, 30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니죠. 지금 1에서 3까지면 1, 2값만 슬라이싱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써놓고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0 이렇게 할게요. 자, 1에서 3을 x에서 1에서 3을 슬라이싱 한다는 거는요. 첫 번째,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예요. 0, 1이니까요. 19와 그리고 30, 1, 3은요. 1, 2값만 슬라이싱 해요. 여기서 19, 30에서 0, 첫 번째 거를 인덱싱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 값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중복해서 인덱싱과 슬라이싱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자료형이 연산이 되었듯이요. 리스트에서도 연산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x에 1, 2, 3, 4, 5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y라는 값에 1을 3개의 요소로 갖는 리스트를 지정을 하고요. 자, 만약에 이 두 리스트를 더해볼게요. 더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붙여서 나타나요. 문자열이랑 되게 비슷하죠. 문자열도 2개 더하면 이어 붙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의 곱은요.
얘도 이어붙여서 나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이어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너네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len 함수라는 걸 배웠었어요. 문자열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쓰는 함수였는데요. 리스트에서도 똑같이 print len y를 하면요. 문자열의 요소가 개수가 출력이 돼요. 몇 개죠? 3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인 연산자도 썼었어요. 그게 문자열에서 썼었죠. 근데 똑같이 리스트에도 있어요. print 2가 혹시 x라는 리스트에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2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오겠어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리스트는 이번에는 요소를 변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문자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문자열에 뭐 세 번째 요소를 뭐 안녕하세요의 내용을 뭐 앙응하세요 이렇게 못 바꿨었단 말이야. 근데 리스트는 요소를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 5인데 선생님이 첫 번째 값을 인덱싱한 후 x의 0에다가 2를 지정을 해주고 네 번째 값을 인덱싱하고 8을 지정해준 후에 만약에 x를 프린트 해보면요.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요. 자, 2, 2, 3, 8, 5로 변형이 되었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append, insert, extend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요소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해볼게요. x, append, 추가하다란 뜻이에요. 6을 쓰고요. 선생님이 print x를 해볼게요. 하면 6이라는 값이 뒤에 요소가 추가돼요. 근데 항상 뒤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x, insert 0을 쓰면요. 내가 어느 위치에 0을 추가할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print x를 하면요. x를 하면 0이 맨 앞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insert는 append와 달리 추가할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extend는 요소가 아니라 리스트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extend 이번에는 리스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6, 7, 8 이렇게 넘겨주면요. print x를 하면 뒤에 6, 7, 8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1, 2, 3 우리가 바꾼 x가 0, 1, 2, 3, 4, 5, 6이었는데 여기다 6, 7, 8이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함수 append, insert, extend는요. 파괴적 함수라고 해서요. x에 6을 추가해주세요 하고 x를 그렇게 출력을 하면요. x의 변수가 x의 리스트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비파괴적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연산을 해주세요 했는데 그 값을 새로운 값에 지정해야 그 값이 나오는 거고 다시 프린트 x를 했을 때 원래 값이 나오는 비파괴적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알아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한번 제거하는 함수를 볼게요. 자, delete의 del이에요. del x에 0을 해주면요. print x를 하면요. 2, 3, 4, 5. 즉, 지금 첫 번째 요소를 없애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print x를 하면 2, 3, 4, 5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슬라이싱 형태로 쓰면요. 얘는 똑같아요. 왜냐면 0, 1이니까 지금 차이가 없으니까 0, 2로 해볼게요. 0, 2로 이렇게 슬라이싱 값을 쓰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사라지겠죠. 즉, 3, 4, 5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앞에 콜론 앞에 아무것도 안 쓰고 4까지 쓰면요. 몇 개가 사라지겠어요? 0, 1, 2, 3 이렇게 4개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5만 남게 되겠죠. 됐어요? 이 del뿐만 아니라 팝을 이용해서도 지울 수도 있는데요. 이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보통 del을 많이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변형까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리스트의 내부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 2 만약에
1, 2, 1, 2, 5 이렇게 됐으면 자, 선생님이 xClear 함수라고 쓰잖아요. 자, xClear 함수라고 쓰면 자, xClear 쓰고 print x를 하면 x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비어있죠. 리스트 내부가 비어있어요. 자, xClear가 이렇게 쓰면요. xClear 함수를 쓰면요. 리스트 내부의 요소를 모두 제거해주고요. 만약에 remove 함수를 쓰면요. 얘들아. remove 함수를 쓰면 만약에 이 파라미터로 2를 넣어주면요. 가장 먼저 발견되는 한 개.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2를 없애주는 거예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 1, 2,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 선생님, 저는요. 리스트 안에 전부는 제거하기 싫고요. 2를 전부 다 제거하고 싶어요. 2만 전부 다 제거하고 싶은 거야. 즉, 1, 1, 5만 남겨주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는 엄청 간단한 리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데요. 복잡한 리스트의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힌트는 while 반복문을 쓰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while 반복문을 이용하면요. 리스트에 이 2를 전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한번 생각해본 후에 영상을 재생해보세요. 자, 다들 생각을 해봤나요? 자, 어떻게 while 반복문을 썼는지 자, 한번 볼게요. 12125예요. 자, while 언제까지 돌 거예요? 2가 어이구, 선생님 잘못 썼죠? 2가 잘 썼네. x에 있을 때까지 돌 거예요. 그러니까 2가 x에 있으면 제거를 해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4칸 띄어쓰고요. x remove 2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생각해보면 얘들아 x에 만약에 2가 있으면요 2를 제거해주세요. 하나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있으면 또 제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가 x에 없으면 이 while 반복문에서 벗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print x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print x를 하면 이렇게 115만 잘 남아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번에는 자, 우리가 리스트와 사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잖아요. 하기 전에 정렬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오늘 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좀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자, 1, 30, 29 이렇게 숫자가 뒤죽박죽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sorted와 sort라는 건데요. 여기서 파괴적, 비파괴적이다. 그래서 너네한테 한번 보여줄게. 자, 선생님이 print sorted x라고 할게요. 자, x를 sorted 한 거를 프린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1, 4, 13, 15, 29, 30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큰 거부터 쓰고 싶어요 하면요 print sorted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sorted x를 쓰고 쌤 잘못 썼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reverse 안쪽에다가 true 이렇게 써줘야 돼요. true라고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딱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어요. 즉,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읽기 전용이라 수정이 안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처럼 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들아 print x를 한번 해볼게요. print x를 하면요. 그냥 원래 함수가 나와요. 이게 바로 비파괴적 함수라는 건데요. 내가 sorted x reverse true를 했어서 이렇게 변형을 했어도요. 다시 print x를 하면 원래 print x, 바뀐 모양이 아니라 원래 print x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x.sort는요. 파괴적 함수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또 print x를 하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x.sort를 하면요
원래 기존의 리스트를요, 정렬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rint x를 하면 정렬된 값이 나오는 거야. 다시 그러면 얘들아, x.sort 하고요. 이 파라미터 안에 reverse true라고 쓰고요. print x를 하면요. 이 x 값이 이번에는 다시 재정렬돼서 큰 수가 앞으로 나와서 재정렬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좀 수정할 게 많아요, 얘들아. 이 reverse true의 위치도 여기 x 바로 옆에 콤마가 들어가야 되고 print x.sort가 아니라 x.sort 쓰고 print x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파괴적 함수이기 때문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요. 드디어 진짜로 리스트 정리했어요. 자, 이번에는 사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건 얘들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야. 어떤 거 없이 그냥 뭐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쭉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사전이라는 거는요. 거기에 어떤 목록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으려나? 그러니까 어떤 키값을 정해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는요. 대괄호로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거고요. 딕셔너리, 사전은요.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해요. 그래서 형태는 중괄호를 쓰고 키 그리고 콜론, 키 하나에 값 하나, 키 두 번째 값 두 번째, 키 세 번째 값 세 번째인데요. 예시를 보면 알 거야. 자, 예시를 볼게. 자, 선생님이 이런 딕셔너리 사전을 정의를 했어요. 자, name이라는 키값에 이름 쓰고요. 그리고 콤마 쓰고 과목이라는 키값에 수학을 쓰는 거예요. 이 사전을 dict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자, 저장을 해볼게요. 자, 사전을 만들어 볼게. 이름은 김민지 고요. 자, 콤마 그다음에 두 번째 키 과목은 subject는 수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전을 완성시켰어요. 자, 그리고요. print, dict, name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이 키값에 해당하는 자, 이 키값에 해당하는 value, 값이 나와요. 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볼게요. print 아이고야. 자, print, dict 선생님이 subject라고 하고 출력을 하면요. 출력을 했더니 수학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 없었던 값을 내가 name이 아니라 나이를 이렇게 했어. 나이를 하면요. 이런 오류가 떠요. 키 에러, age라는 키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사전에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봤었고요. 자, 딕셔너리의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이렇게 키값에 접근을 했어. 그러면 자, 이름을 만약에 김수학이라고 바꾸고 다시 print dict name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이제는 dict라는 사전에서 이름이 김민지가 아닌 김수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는 변경했었죠?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age라는 값을 60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age라는 키가 없는데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사전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dict를 출력을 하면요. 이렇게 name 김민지, subject 수학, age 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거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del 함수를 이용해서요. del dict name을 쓰면요. 이 name에 해당하는 키과 값과 다 사라져요.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오늘 처음에 배운 인풋 연산자와 함께 쓰는 건데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사전이 이제 2개짜리밖에 없는, 지금 2개밖에 없잖아. 키가 2개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0단어장을 만든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0단어장이 뭐 단어가 1000개, 10,000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떤 영어 단어를 쳤어. 근데 그게 키값이 없어. 내가 확인하고 싶잖아.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가 input과 if라는 조건문을 같이 써주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딕츠, 네임, 김민지, 수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선생님이 키에다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얘들아. 사용자가 딱 보면 키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래서 그 입력하고 받은 값을 키 값에 저장을 한 거야. 근데 이 키 값을 만약에 만약에 키가 사전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똑같이 in과 not in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키가 사전에 있으면요. print dict 사용자가 입력한 키 값을 출력해주세요. 즉,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출력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요. else, 아니면 print, 존재하지 않는 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키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name 이렇게 나오면요. 김민지 이렇게 값이 출력이 돼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name이라는 키가 dict라는 사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요, 얘들아, 퀴즈인데요. 한번 볼게요. 문자에 선생님 저는 배고파요 해서 배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얘들아? 지금 이 배가 몇 번째 숫자예요?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죠, 그러면? 그럼 문자열하고 인덱싱 5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를 표현하고 싶으면 선생님 저는 배고파요. 콤마 찍고 뒤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선생님만 출력하고 싶으면요.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리스트 안에는요. 숫자 2개,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도 있고요. 분리문도 있어요. true라는 걸 인덱싱하는 2가지 방법은요. true라는 것이 리스트의 몇 번째 요소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요. 리스트하고 대괄호 4를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맨 뒤에 있으니까 리스트하고 대괄호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200과 30을 슬라이싱하는 방법은요. 앞에 2개를 슬라이싱하면 되니까 리스트 가로 열고 콤마 쓰고 3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 1, 2, 3에서 2를 인덱싱하는 방법은요. 리스트를 먼저 인덱싱해서 1, 2, 3을 리스트 인덱싱을 하고 거기 안에서 또 인덱싱을, 즉 인덱싱 중첩을 쓰면 되겠죠. 됐어요? 선생님 말로 해도 다 이해가 되죠? 자, 리스트의 연산도 배워봤는데요. x 더하기 5는 리스트를 이어 붙여줬었죠. 그랬을 때 리스트의 요소가 1, 2, 3, 4, 5, 1, 1, 1 이렇게 됐을 거고요. x 곱하기 3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이어 붙여졌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얘들아,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직접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너네가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x0, 2는요, x 첫 번째 요소를요, 인덱싱해서 2로 바꿔주겠죠?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자, x의 첫 번째 요소를 인덱싱해서 먼저 2로 바꾸고요. 그리고 x에 6을 추가해주고 맨 뒤에 추가해주죠. 6을. 그리고 맨 앞에 이번에는 또 0을 추가해주고요. 됐어요. 그리고 extend 하고 뒤에 리스트를 넘겨줄 수 있죠. 7, 8,
9 이렇게 리스트를 넘겨주면 뒤쪽에 와서 리스트 7, 8, 9가 더해지죠. 그리고 델 지우는 거죠. 요소를 첫 번째 요소만 지우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X remove는요 6이라는 걸 발견하면 제일 처음 발견되는 6을 지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 sort 함수 정렬을 시켜주는 함수를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1이 2로 바뀌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6이 추가됐었고 그 다음에 0의 앞에 0이 추가됐지만 다시 한번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7, 8, 9가 붙었고요. 그리고 6을 없앴어요. 그쵸? 그리고 정렬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준 거예요. 큰 순서대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전이란 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네가 집에서 사전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중괄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콜론과 쉼표를 이용해서 사전을 만들고요. 키값 하나에 밸류값 하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사전의 값을 출력도 해보고요. 변경, 추가, 제거도 해보고 입부문을 이용해서 그리고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전의 키를 도제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식도 써보세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